안녕하세요. 어제도 아주동부입니다. 자, 오늘 F열 작업하러 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한 이틀 정도 그 영상 편집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작업 영상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줄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좀 작업을 좀 나눠서 하려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그전에는 지금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비지 전정 실패한 부분들 톱신 페스트나 락발사 그러니까 도포제 바른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려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3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한 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도포제 바른 거 제거하는 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피 작업, 조피 제거 작업만 2가지만 작업하고 최대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열까지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A열부터 K열까지 충전톱 들고 다니면서 제거해야 될 부분들 그 제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제가 도포제를 발라도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썩어 들어가게 일단은 제가 감벌을 해 놓으면 도포제를 바르든 바르지 않던 어쨌든 그 부분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포제를 바르면 안 썩는다가 아니라 도포제를 바르나 바르지 않으나 내가 이제 그 감벌을 할 때 이제 완전히 쳐내면은 그 부분은 썩지가 않을 텐데 완전히 쳐내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 예비 전정하려고 제가 남겨놓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도장지가 나주면 상관이 없는데 도장지가 안 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포제를 바르든 안 바르든 그건 마찬가지 결과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은 도포제를 바르면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예. 도포제를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거랑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고접할 때 접순 위쪽에다가 이제 도포제를 발라주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고접할 때 그 접순 위에다가 도포제 말고 뭐 예를 들면 양초 뭐 이렇게 뭐 섞어가지고 양초를 이렇게 입혀갖고 마르지 않게 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썩어 들어가지 않는 거랑 마르지 않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왜냐면 제가 예비 전정 해놓은 것들 중에도 이제 제거하지 않은 것들 중에는 또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도포제를 바르는 것도 당연히 썩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포제를 바르는 안 바르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감벌을 하거나 이제 그 나무를 잘라낼 때 두꺼운 가지를 잘라낼 때 애초에 그게 썩어 들어가지 않게 자르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는 도포제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도포제를 안 발라도 더 이상 거기는 썩어 들어가지 않고 살이 차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는 초보이고 그래서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작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정정을 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락발산이나 뭐 톱신 페스트 같은 도포제는 그 상처 부위가 감염되지 않게 하면서 이제 그 마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처 감염이야
어차피 나무를 잘라내고 났을 때 저희가 보통 나무를 자를 때는 이제 겨울에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 감염이 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도 제가 이제 그 간보를 하면서 그 썩어 들어가지 않게 다 잘라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이 다 잘 차 올라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감염 부위를 별도로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열 오늘 또 작업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열 1번입니다. F열 1번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고접한 거 비닐부터 제거해 주고요. 이거는 4월 11일 날 했네요. 얘는 6월 9일 날 했네요. 22년 6월 9일입니다. 많이 살았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살았어요. 이거는 여기가 날려나? 이만큼 줄 알았는데 여기가 충분히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우선 중간에 한 번 더 분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난 거예요, 조장지가. 그러니까 2번 난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사실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아래쪽에서 해서 그냥 받는 게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볼게요. 네. 뭐 연습 삼아서 간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니까. 경험을 갖지 않고 한다는 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초보 시절에는 다양한 실패를 경험해봄으로써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게 한 번에 성공을 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실패를 경험 삼아 어떤 그 성공을 하게 되는 게 더 이익일까. 물론 처음부터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성공을 할 것이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한 번의 성공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운 좋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의 경험이 많다고 한다면 어떤 나중에 실패를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빨리 딛고 일어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실패해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힘들겠죠. 이거는 나중에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좀 밑으로 좀 잘라야 되나? 여기가 이 안에가 지금 썩었어요. 안에가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저기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려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표시 한번 해볼게요. 표시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알겠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볼게요. 고접을 하나 해야 돼. 거기다가 고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자리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맞고.
이거. 가서 가야겠어. 수가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고생 좋으시구만. 하나, 둘, 셋, 넷. 괜찮네요. 괜찮아. 거기서 붙일 때는 붙이고, 약간 아래쪽에다가 원래 저 자리였는데 원래 이 자리에 붙였었는데 죽어갖고 여기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살짝 올라와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많이 껍데기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게 짜게 져가지고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라놔야 안 썩어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썩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있는 거는 다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무를 위해서. 결과지 하나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나는 잘못해서 나무가 뭐 저기 구멍이 나가지고 많이 썩어버리게 되면 호수가 구멍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양분이 이동이 100%가 안 되겠죠. 다른 결과지들의 양분 가는 게 소모가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배를 달지도 못하고 이런 품질이 나오지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으면 제가 제거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거 빨리 하고 2월달 안으로 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표시를 좀 나중에 할까. 왜냐면 고집하기 전까지 표시하면 되니까. 지금 가장 급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저거 저런 거 잘라주는 게 더 급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올해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하고 또 내년에 또 이제 작업할 때는 조금 계획을 바꿔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경험 삼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 나무를 이제 만약에 잘라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많지는 않겠지만 나무 별거지 하나 정도 자르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세 안정에는 도움은 안 되겠죠.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조금 빨리 하나 좀 늦게 하나 이제 지금 시기에는 작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르면 포시 테스트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 이건 이제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 살이 다 차고 올랐잖아요. 이렇게 주변으로
근데 썩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톱시 테스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보제를 바름으로 인해서 여기 상처 부위에 감염이 안 생기면서 살이 차오를 수 있다.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초기 투자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농업 자체가 많은 투자비를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만 봐도 엄청나게 투자비가 들어가잖아요. 뭐 샤인머스켓 말을 아실 수 있잖아요. 아니 1kg에 키로당 뭐 예를 들면은 뭐 몇 킬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샤인머스켓 농가가 아니라 키로당 예를 들면은 뭐 몇 킬로에 35,000원 이렇게 받아야지 이익이 남을 정도로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겠죠. 농업은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나요? 가만 생각해봐도 왜냐면 모든 농산물은 가격이 결국에는 경쟁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 우리 배 있잖아요. 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비슷하대요. 뭐 2만원, 3만원대, 4만원대. 그리고 비싼 거는 그때도 10만원, 지금도 10만원. 뭐 이제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뭐 배 하나에 뭐 7, 8만원씩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 안 넣어놓고 포장 무리하게 해놓고 아주 큰 배, 이쁘고 잘생긴 배 몇 개 놔두고 몇만원씩 10만원 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백화점 가서 본 적은 없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갈 일이 없어서 특별하게 뭐 볼 일은 없지만 언제 한번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데가 있는지 왜 음식 비싼지 포장이랑 이런 것도 비싸겠죠. 당연히 안 뿌리면은 값어치는 상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잖아요. 또 얼마나 또 이쁜 걸 또 아주 멋들어지게 포장해놨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아주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려보면 너무 배 같은 경우는 어떠냐고요. 배는 뭐 10개, 15개, 뭐 12개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7.5kg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는 배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 솔직히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걸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먹는 배 저희가 15kg에다가 담아서 기존에 4만원씩 저희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15kg에 4만원인데 우리는 그 샤인머스켓은 몇 킬로에 35,000원이에요. 1kg인가 2kg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5kg까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수확량이 적다는 말이겠어요. 물론 키워내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몇 년은 돈을 벌겠죠.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아마
뉴스에도 막 나올 거예요. 무슨 뭐 타이머 스틱이 뭐 각각을 갖고 있다. 나도 여러 가지.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농민들이, 다른 농사 짓던 분들이, 어우 야 이거 샤인머스켓은 내가 지금 판매하는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나는 배를 10개를 팔아도 예를 들면 한 4만원 벌기가 힘든데 9개를 팔아도, 아니 7.5kg를 팔아도 3만원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매장에 나갔을 때는. 근데 샤인머스켓은 물론 이제 그렇게 팔면 안 되고, 이제 그 소비자가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소비자가 이제 받을 때 한 뭐 2kg, 1kg, 2kg, 뭐 2kg, 3kg 내외로 판매가 되면서 막 35,000원, 4만원씩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만 작업하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농가가 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반토막 났다면서요. 근데 수량이 적으니까 싸게 팔 수도 없어. 싸게 팔면은 안 나오죠. 수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재배할 수도 없고, 많이 재배하면은 알이 많이 안 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재배를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너무 시설 투자에 많이 들어가는 건 농가에는 좋지 않다. 농가에는 절대적으로 손해다.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 좀 많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소문이 나고 많은 농가가 농사를 짓다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경쟁이 심리가 심해질 거고. 지금 보면은 배가 포도가 뭐 쉽지도 않았는데 막 내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심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과일인데 맛이 없는 과일을 누가 사 먹겠어요? 먹는 용인데. 솔직히 배 같은 경우는 제수용이라고 하잖아요. 제수용. 추석 때, 유정 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맛이 없더라도, 물론 맛있으면 좋지만 조금 맛이 떨어지더라도 사서 올리고 제사 때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재배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그 배의 품종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쓸모라도 있지 샤인머스켓은 아니잖아요. 걔는 맛없으면은 그냥 예면당합니다. 아무도 안 사요. 걔 뭐 제사용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포도 먹으려고 산 건데 맛이 없어. 맛이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다 비싸기까지 한대.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어쨌든 우리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고추 농사도 마찬가지고 배 농사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돈이 안 들면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 힘들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양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영양제를 쓰면은 뭐 색깔도 좋아지고 뭐 당도도 올라가고, 근데 쓰면 좋죠. 올라간다고 하면. 근데 돈이 들잖아요. 돈이. 우리 배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10년 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영양제를 지금 해야 돼. 그러면서 비용이 들어가. 거기다 인건비도 지금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 농가는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벌어먹는 게 아니고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 가격, 영양제 판매하는 회사에 돈 주고, 거기 돈 벌어주는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가는 이제 힘쓰지 않다가 죽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F열 2번 가보겠습니다. 자, F열 2번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깨끗하죠? 도포지 안 발라도 이렇게 자르면 썩을 일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썩을 일이 없어요. 오늘은 그 수음기를 지금 모자 있는 데다가 동굴에다가 이제 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바람이 조금 부네요. 바람이 수음이 잘 안 되고 바람 수음이 좀 안 되면서 잘 되면 이렇게 위에다가 해놓고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수음이 좀 중요하긴 한데 수음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착용을 하고 해야 되나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몸에 쓰일 때마다 녹음이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는 가급적 액션캠으로만 지금 수음한 거 액션캠에서 수음한 것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음기가 있으니까 별도로 돈 주고 샀는데 실내에서 할 때는 참 좋아요. 실내에서 할 때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바깥에 이제 바람 소리가 이제 저희들이 행성에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들어가면은 거슬리거든요. 제가 편집하면서 엄청 거슬려요. 그런 부분들이. 이 생생한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작업하는 소리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뭐 이상한 잡음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긁는 이런 소리들. 편집하다가 좋은다니까요, 이거. 이거 편집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긁는 소리만 나잖아요. 그러면 잠이 왜 이렇게 오는지 수면 유도에도 아주 좋아요. 제가 가끔씩 밤에 생각이 많고 잠이 안 오면 이거 유튜브 틀어놓고 자요. 그냥. 아주 꿀잠입니다. 꿀잠. 바로 잠들어요. 이거 듣다 보면. 물론 이제 제 목소리는 없고 이제 긁는 소리가. 그리고 이게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니. 생각보다 꿀잠을 유도해줍니다. 또 긁는 소리가. 혹시 잠이 안 오신다면 한번 틀어놓고 주무셔보세요. 말 안 들어가는 영상들 꽤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긁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제 목소리 나오기 전에 잠드실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그냥 영상을 시청하시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됐어. 자, F열 2번입니다.